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 4-7쪽에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과 근대적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그걸 도판에서는 80S 개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개화정책은 조선 책략에 따라 일본이나 서양식보다는 청나라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청나라식은 중체 서용이었죠. 중국의 몸은 지키고 서양권 이용만 하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쪽의 도는 지키고 서쪽의 기술을 이용만 하자. 동도서기적 방식. 중국의 중체 서용을 이어받아서 동도서기적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따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추진 전에 1차, 2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갖고 오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근대시설 시찰하고 일본에 있는 세계 정세도 좀 살피고 2차 때에는 김홍집이 뭘 갖고 왔다고? 책략. 조선 책략. 책략의 내용 두 가지 엄청 중요합니다. 친중해라, 결일해라, 연미해라. 뭘 위해서? 러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개화정책을 펴라. 이왕이면 청나라식으로. 두 가지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이름을 통리기무 아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개화정책 종합적 추진하기 위한 기구 통리기무 아문. 엄청 중요합니다. 청해 양무운동 전당 기구인 총리 아문을 본땄다. 그리고 밑에 12사라는 걸 두었는데 그게 아문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청나라식 개화정책 추진 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오군란 이후에 82년 임오군란 이후에는 이건 폐지됩니다. 아무튼 통리기무 아문을 만들고 12사를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개화파를 막 집어넣어야 되지. 유적적 사파는 일로 안 들어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개화파를 막 등용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군사개혁부터 추진합니다. 군사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90군대는 줄이고 그 다음에 당시로서는 별난 무기를 가진 뭘까요? 별기군.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요거는 일본인 교관이 합니다. 근데 뭐 처음 하니까 제대로 안 될 게 뻔해요. 걔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 1881년 1년 만에 조사해보고 와라.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고 청나라에도 81년에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얘네는 몰래 파견해요.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개화반대 운동 2만 명 이상이 막 상소도 올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걸나? 그래가지고 몰래 파견하게 됩니다. 영선사.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82년에 수교하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81년에는 파견 못하고 83년도에 도빈사라는 애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개화에 필요한 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욕적으로 이제 개화를 추진하는데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 잘 몰라도 돼요. 근데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나오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무기와 기계를 만드는 기구 뭘까요? 기기창. 기기창. 요거는 청나라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동전을 교환해주는 기구 전환국도 만듭니다. 동전 교환하려면 돈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화폐 제조 관리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전환자를 정하기 위해서 교환해주려면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하고 관리하는 기구. 그 다음에 개화정책을 홍보하려면 신문을 만들어서 열심히 박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박는 기구 방문국. 그리고 농업 관련된 일, 목축 관련된 일을 서양식으로 하려는 시험해보는 그런 기구도 만듭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려니까 말이 통해야지, 그죠? 그래서 영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아직 학교 수준은 안 되고 학원을 만듭니다.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정부가 직접 개화정책을 추진했다는
이제 유정척사 흥선대원군이 유정척사와 함께 정치했던 거에서 개화로 완전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요. 전화가 아니라 전환.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80년대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정척사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척사는 정학인 성리학을 지킬 위자입니다. 지키고 위가 아니라 위다. 사악할 사, 배척할 척, 지키고 간사한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배척한다. 그래서 위, 정, 척, 사 운동이라고 해요. 얘네는 봉건제 타파를 하려고 그럴 거야? 안 하려고 그럴 거야? 안 해요. 안 해. 전쟁은 주제도 타파 안 하려고 그러고 지주제도 타파 안 하려고 그러고 신유제 타파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단지 외세에 대한 반대만 엄청 강한 사람들이다. 약간 뭐 조금 열심히 이운동한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시대에 약간 이렇게 뒤떨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60년대에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유정척사 운동은 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과 함께 통상 반대 운동. 이때 상황이 이양선이 뭘 요구해 올 때예요? 통상을 요구해 올 때. 대표자로 이양로 있는데 몰라도 돼. 뺀다는 게 깜빡했다. 그리고 이때는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까지 주장하는 그런 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제일 강력한 밑에 이제 사료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모든 별 탐구하면서 전쟁까지 주장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본에 대한 욕은 없어요. 서양만 욕합니다. 이거는 옛날서부터 아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화 정책을 또는 외국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일본이죠. 일본의 부산, 원산, 인천 세 곳을 개항을 했죠. 네. 그래서 개항을 할 때, 즉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 할 때 하게 됩니다.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최익현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고종의 친정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이 물러났죠. 최익현의 호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 면함집이라고 있습니다. 밑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료에서 최익현의 오불과서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소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료가 많이 나와요. 사료는 이제 모든 통해서 살펴볼 텐데 외양일체론 오불과서 중에 하나 외양일체론이라고 있는데 외놈과 양키놈은 똑같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뭐 개항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 요건 70년대가고 80년대가 오면 이 개화 정책 반대하는 거예요. 개화 반대 운동. 조선 책략 유포가 돼서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사람들이 별 생각 없던 사람들도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항구를 열다 그런단 말이야? 고종이 이걸 전국에 유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상황은 책략이 유포되고 80에서 개화 정책이 막 추진될 때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뭐 도부상소했다는데 몰라도 돼. 등에다 도끼 들고 가서 개화 정책 계속하면 이 도끼로 날 찍어 죽여라 그랬더니 찍어 주겠어요. 흥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도 되고. 이 상소문 내용은 영남만인소라고 합니다. 상소문 이름은 영남만인소라고 하는데 주로 조선 책략과 80년대 개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조선 책략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지? 친중 요거 그대로 비판해요. 중국은 이미 친한 놈인데 왜 자꾸 친하라고 그래? 결일 일본과 결합하라 그랬지? 네. 아니 나쁜 놈인데 왜 결합하는데? 연미 미국과 연대하라. 미국 모르는 놈인데 왜 연대하는데? 그리고 러견제를 왜 해? 잘못도 아직은 우리한테 큰 잘못은 안 했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한데 견제해도 되는데 그대로 비판하는 거예요. 개화정책 펴라. 어떻게 비판하겠니? 하지 말라. 개화정책 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이게 막 하는 상태에서 드디어 터지고 말입니다. 이모군란. 이 개화반대원 이후에는 좀 소강 상태로 갑니다. 이모군란이 82년에 일어나요.
원인 부식군대의 불만. 부식군대가 주도하게 됩니다. 부식군대 신식군대 별기군 운영하느라고 부식군대 월급도 제대로 안 주나 봐. 근데 참고 있었어. 언젠가 주겠지 하고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쌀이 딱 나왔습니다. 월급으로 쌀이 딱 나왔는데 여기에 막 돌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돌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 돌 들어가서 이제 나눠주던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얘네만 했으면 또 조용히 끝났을 텐데 민중들도 막 참여해요. 여기에. 왜냐? 정부 때문에입니다. 일단 기하정책 추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지. 네. 세금이 늘어나요. 열받은 민중. 그리고 일본 때문에 쌀이 무제한 유출됐습니다.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 때 곡물 수출이 많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승. 당연히 민중들 쌀 못 사 먹겠지. 게다가 얘네는 직접적으로 가담은 안 하지만 민씨와 계합파와 대영군과 그의 친구들인 유정척 사파들이 살짝 갈등이 있었습니다. 얘네는 아직은 폭력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의병이 돼야지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궁궐을 점령하고 민씨는 죽임 당할까봐 도망가고. 그래서 민씨의 반대파인 누가 정권을 잡을까? 흥선. 예, 흥선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민씨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요. 그랬더니만 청나라가 흥선을 청나라로 아예 잡아가 버려요. 4년간. 자, 그렇다면 1884년 2년 뒤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그때 흥선은 여기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죠. 4년간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갑신정변 14개 조정강에 보면 제일 먼저 14조정강의 제1조가 뭐냐면 흥선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갑신정변과 관련된 그럼 문서는 어떤 걸까요? 하면 1번에 그게 있는 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가 안 가요. 간섭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 위안스카이 부대 사람 이름이야. 부대가 아예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고 우리나라 뭐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아니면 간섭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하는데 마관상 멜렌도르프란 독일 사람 이 사람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도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청간섭이 심해지죠. 우리나라는 기존에도 청나라식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떤 정책이 더 많아질까? 친청과 친일 중에서 친청. 민씨가 재집권하면서 친청 정책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개화파가 청나라식으로 개화하자는 온건과 일본식으로 개혁하자는 급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건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이라고 청나라의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조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나중에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한성조약과 두 개는 똑같아요. 일단 이모곤란을 일으켜서 막 일본인들 막 죽이고 했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지. 죽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처벌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일 또 안 일어나게 하려고 또는 일어나더라도 일본 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네 나라의 경비병이 지네 나라의 대사관이나 지네 나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병 주둔을 시킵니다. 자, 요 일본 군도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청나라 군대도 와 있어요. 나중에 갑신정변 때 이 둘이 붙게 됩니다. 자, 짝수만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도장 1개에서 3개까지 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요 자료 3, 4, 5 유정척사 계열의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운동인데 내용을 잘 보고 배운 걸 잘 이용해서 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